2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실 네네. 이런저런 우리 대화를 해 왔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기도 하고 동기를 주기도 하고 자극을 주기도 하고 영감을 주기도 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네.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지훈 PD님이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몇 차례 저랑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 네네. 인터뷰 컨텐츠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걸 깨달았는지, 어떤 것을 봤는지, 나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솔직히 처음에는 되게 인터뷰 자체가 어렵고 이것에 대해서 되게 인터뷰하기 전에도 막 벌써 긴장이 되어 있고 가끔은 막 진짜 울렁거리고 속도 안 좋아지고 막 그 정도로 긴장감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 근데 정도예요? 인터뷰를 네? 아, 그 정도예요? 네, 솔직히 이런 게 별로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를 이제 말로 꺼냄에 있어서 정리를 해서 꺼낸다는 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것을 말로 꺼냄에 있어서 순서가 조금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정리가 되고 내 생각의 정리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표님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해주신 말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좀 반대됐던 게 있었으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점들이 다 이어져 가지고 그게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런 경험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못한다고 봐요. 말빨이라고 하죠. 대표님이 음, 항상 강조하시는 말빨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정리를 하고 내 생각을 진짜 말로 표현한다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많이 대부분의 이제 젊은 20대 분들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음, 학교에서도 이제 발표나 이런 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줌으로 다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도 발표를 하는 사람은 정해져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은 이런 진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고 내 생각을 표현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토론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이 토론이라고 하는 거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먹어야 내가 네, 토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적극적으로 내 사상을 이제 표현을 하고 설득을 네, 하고 이런 부분인데 20대 후반에 들어서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통해서 내 생각을 즉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네, 이게 하나의 교육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왜 이렇게 결핍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결핍한 이유가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경험했던 거고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은 답이 정해져 있고 너희는 그걸 따라야 돼. 약간 이런 식의 그 약간 보편화된 교육법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했었는데 저는 음악을 하면서도 공부는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분야 이건데 이제 학교에서는 너희 왜 음악 뭐 하려고 하냐 음악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거를 되게 강요했던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게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력도 많이 떨어지고 남들이 봤던 그 시선이 그냥 보편적인 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나 내 생각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도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나 이런 거를 좀 꺼려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나서도 어, 저희 전주권에 있는 제 지역권에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봐도 다들 안정성을 너무 추구하더라고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지금의 당장에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안정성을 되게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에 우리를 가져다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 이미 기성세대나 이런
기득권들한테 내가 맞춰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계속 안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변동성이라고 했는데 변동성을 정확하게 좀 표현해 주신다면 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맞아요. 얻어가는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패를 하는 거는 내가 거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시는 안 하면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하나가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리스크에 대해서 감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평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성장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일자로만 쭉 이렇게 수평 성장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그 순간 어느 순간이 이제 탄력을 받으면은 어느 순간 수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 성장도 일어나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그다음에 나를 계속 그런 곳에 가져다 놓는 그런 마인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좋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네, 시간에 이게 주말이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좀 릴렉스하고 TV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아니면 그냥 잠잘 수도 네, 있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네, 지금 단둘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인터뷰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뭐 미디어에 올리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네. 궁극적으로 이걸 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두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 그룹이 계속해서 잘못된 목소리를 내면은 어떤 누가 와도 잘못된 거에 사람이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빠져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 그룹 내에서도 제가 조금 계속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있고 뜻깊었던 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순응을 하시고 조금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도 변화가 그래도 과거에 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조금 일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런 소리를 내다 보니까 팀 자체가 자신감이 되게 많아졌어요. 오, 그러면은 이 컨텐츠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구조관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똑같은 소리를 내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 사람들은 여기에 끌려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같은 소리를 계속 내다 보면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소리가 커져가면서 이 컨텐츠로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와우,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 우리도 완벽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게 맞는 길이에요. 이게 옳은 방향이에요. 이게 100%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고 무조건 네, 우리가 주장하고 가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틀림 속에서 덜 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벽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네, 자체에 대한 의미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네, 사실 개미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앞에 있는 맞아요. 옵션들이. 예, 내가 맞아요. 엄청난 자금이 있어가지고 광고에다 막 돈도 막 뿌려가지고 내가 막 노출도 하고 나란 사람이 이렇게 자금도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완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공하고 뭔가 창업도 하고 뭔가 새로운 잠재 고객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지금 이지훈 PD님은 어쨌든 혼자 잘 했으면 사실 네, 혼자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또 교육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낸다고 하는데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지훈 네. PD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고 협력 관계에서 각자 해야 되는 역할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협력 관계의 중요성은 일단 사람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인간 사회라는 게 이제 휴머니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남이 더 뛰어난 부분이 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 관계는 사람 대 사람이나 기업 대 기업이나 이런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있어 가장 이제 아까 중요한 거라고 하셨나요? 협력 네, 관계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사람 대 사람 간의 신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그 사람하고 내가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솔직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면은 음, 우리가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은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뭐를 한다고 잘 뛰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도 내가 불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협력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너무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지훈 PD님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좀 네. 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어디에 좀 더 집중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지훈 PD님은 나는 그래도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성취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좀 발전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제가 걸어왔던 경험들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느꼈던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의 순간이고 그 실패를 하면서 저 역시도 이런 PCM이라는 걸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변화를 하려고 찾아가면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이 그래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물론 부족하긴 한데 지금도 많이 이제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잡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대표님이랑 처음 인터뷰했던 영상이랑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많이 성장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나마 더 성장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음, 마지막으로 진짜 이지훈 PD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지훈 PD님이란 사람은 누구고 실제로 이지훈 PD님의 나름 비전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지훈 PD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으로 네, 기능적으로 사회에 아니면 타인에게 아니면 내 자신, 내 가족, 내 미래 배우자에게 뭔가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이지훈이라고 네.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될지 이지훈 PD님에 대해서 조금 자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음, 사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역시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말이 너가 말하는 말투나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말의 신뢰성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마저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나 이런 아니면 새로 알게 됐던 분들한테 과거에 저였다면은 정말 직선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착한 사람이 무조건 다 착한 거는 아니다라고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진짜 내가 나빴기 때문에 착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요즘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직선적으로 좀 많이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이 좀 잘못된 거를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아닌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타협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정말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제 말에 더 신뢰를 많이 느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PCM 교육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와 같이 그냥 평범했던 지방에 있는 이런 20대들이 바뀔 수 있는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누군가한테 싶고. 영향을 주고 누군가한테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기계 네. 결국에는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타인의 말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좀 야망적으로 봤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명성이나 어떤 위치라든가 뭐 전반적인 뭐 경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든가 얻고자 하는 어떤 성취감 이랬을 때 난 이런 성취감은 이 정도는 나는 생각하고 나는 일을 하고 있고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중콜 미팅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목표가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세워 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최종 목표는 저는 이제 100억의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고 그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 안에서 이제 정확히 그동안 하지 않았던 측정 불가능했던 비즈니스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동안 내가 못했던 숫자 게임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숫자 게임을 진짜 내 삶에 좀 적용을 시켜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좋아요. 100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우, 저 너무 큰 숫자 아닌가? 10억도 제가 아직 20대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현실이 얼마나 그런데 100억을 어디 가서 저렇게 좀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한다고 하면 이준 PD님 네.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목표는 좀 크게 잡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미래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에 있는 내 모습을 지금 가져와야 내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1억, 2억 이 정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목표를 크게 잡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 마인드를 가져와야 지금의 내 모습도 변화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억을 목표로 잡고 미래의 저를 지금 현재의 저로 앞당겨 오려고 그 마인드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려고 이제 1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음, 이재훈 PD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사람들이 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까도 네. 누군가 타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은 단기안에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단기안에 변하는 사람이 정말 일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자기 삶에 정말 절실하고 이미 한번 바닥을 찍었던 분들은 단기안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계속 살아왔고 안정성을 추구했던 분들이라면은 그걸 깨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그분이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길고 제가 말하는 시간보다도 그 몇 배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단기안에 그러면 내가 변화를 못 시킨다면 그러면 장기안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지훈 PD님은 나름 지금 어떤 어 개인적인 어떤 뭐 모르겠어요. 네. 과학의 어떤 발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 성공학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지훈 PD님은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네. 진짜 그거를 믿고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변화되면 좋겠다 그냥 요 선에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깊게 통찰하고 깊게 생각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대표님이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막연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막연하게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방금 깨달았어요. 결국 내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그 사람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진짜 꾸준하게 푸시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를 방금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게 이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 나중에 한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다시 이 인터뷰 영상을 봤을 때 이지훈 네. PD님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저랬었구나. 근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첫 영상을 봤을 때는 아, 쟤 왜 이렇게 말 못해? 막 이러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영상을 봤을 때 그래도 얘가 생각이 조금 더 발전을 했구나라고 느꼈을 거고 미래에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이에 좀 걸맞지 않게 조금 기특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해가지고 조금 뿌듯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이네 이런 거를 좀 느낄 것 같아요. 소극적이다. 네, 약간은 좀 움츠려 있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압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프레질한 상태지만 안티프레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미래에 제가 본다면은 약간 그렇게 느낄 것 같긴 해요. 좋아요. 솔직한 오늘 심정이. 네, 오늘 인터뷰에 너무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준 게 진짜 진정성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냥 네, 앞으로 이런 인터뷰 컨텐츠에서 이지훈 PD님의 매 순간 이런 어떤 기록을 하면서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사실 이걸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지훈 PD님의 나름 그런 생각들을 들으면서 아, 네, 참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부분은 좀 미약하구나. 아직 저 친구한테 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100%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네, 어쨌든 이런 컨텐츠가 누군가한테 어떻게든 영향을 이걸 보는 사람들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또 같이 제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협력으로 뭔가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던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꼭 요 부분만 내가 꼭 좀 아쉽지만 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요. 네. 어,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같이 진짜 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진짜 교육을 받아야 이런 그 마인드가 정리가 되고 변화를 하려고 느끼는 거는 진짜 올바른 교육을 받았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저 역시도 진짜 3개월 안에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직 부족하지만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너 진짜 많이 변했다라고 들을 정도면은 솔직히 되게 많이 변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영감을 얻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처럼 변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PCM 연구소의 이제 이런 컨텐츠들 보시면서 변화라는 키워드를 한번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